안녕하세요. 한글렉타이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한렉입니다. 오늘은 2024년 한국 부동산 총정리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의 분석과 예측 이 시리즈 중에서 세 번째, 부자가 되려면 투자한 시장에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고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로 돈을 버는 메커니즘,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혹은 부동산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하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도 결국에 우상향하니까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 뭐 이런 기조 해가지고 집값은 결국엔 올라간다 이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식으로 집값 반드시 사야 한다면서 올리거나, 혹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 지금 금리가 최고점이다, 이제 내릴 일만 남았다, 앞으로 결국에는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한데요. 자, 이것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요소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도 집값 떨어지는 것을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구할 수 없어서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혼자서 맞췄으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왜? 방금 나온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기는 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요소, 올라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돈 버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느냐? 자, 바로 이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자, 내가 어떤 거에 투자를 해서 돈 주고 투자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한 자산을, 내 자산을 훨씬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자, 비싸게 돈을, 자, 아파트를 비싸게 주고 샀어도, 자,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런데 더 비싸게 올라가면은, 문재인 정부 때 그랬잖아요. 아, 지금 비싸다 했는데도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비싸게 주고 사도 잘 산 거예요. 자, 경제위기 올 때 떨어졌어요. 2008년에 지금이 최저점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엔 더 떨어졌어요. 자, 그랬지만 결국에는 싸게 샀는데 틀리는 얘기가 됐어요. 지금 경제위기 왔을 때 금리가 세계 경제위기 왔을 때 금리 쭉쭉 떨어졌는데 오히려 집값은 더 떨어졌습니다. 자, 맞는 요소가 그때 정확히 맞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로 맞는 건 뭐냐? 진짜로 맞을 수 있는 거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나보다도 더 비싸게 사주면, 뭐 전체적으로 다 집값 떨어지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돈 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확한 돈 버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보다도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많이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 문재인 정부 하반기 뭐 그런 느낌은, 이렇게 뛰어드는 사람이 많은 게 부동산 시장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일단 자금 흐름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거지만, 다음 시간에는 진짜 돈 버는 방법은, 부동산 시장은 결국에는 사람이 들어와야 해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사람하고 같이 움직여요. 이런 분이, 돈을 더 많이 내줄 분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자, 지금 실질소득 감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자, 옛날 게 아니라 최근에도, 자, 지금 지난해 4분기 실질 근로 사업소득 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배는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소리예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자, 사업소득까지 감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에 있는 사람들도, 상위 밑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위쪽에 상위 쪽에 있는 사람들도 수입이 감소해 가지고, 그분들 수입이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준화가 되잖아요. 그런 소리예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더 비싸게 사줄 사람, 이렇게 서민들, 부자들도 가난해졌다라는 소리예요. 자, IMF 이후 최악, 구매력이 안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더 비싸게 사줄 사람, 결국에는 뭐냐? 구매력이라는 소리예요. 구매력, 사줄 수 있는 힘. 자,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다라는 소리죠. 자, 작년 초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택시 요금 올렸는데 택시 회사 망하고, 뭐 물가 올랐으니까 자영업들 울상 짓고, 그 다음 CGV가 티켓값 올렸더니 영화관이 문 닫게 생기고, 그 다음 치킨값도 올렸는데 실적이 반토막이 뭐 이거 10분의 1토막이네. 자, 여태까지 이런 경우가 있던가요? 가격 올리면 그때만 좀 저항이 있었을 뿐이지 이렇게 망할 정도로 심각하게 갔던 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가격을 올렸어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못 따라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를 줄이고 있다.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자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아까 사업체 같은 경우 이자는 높아지고, 가계는 43조, 그 다음 17조에서 최소 60조가 빚이 더 늘어났고, 그 다음 정부는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빚이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니까, 빚은 결국에는 이자를 계속, 이자나 원리금을 계속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간 빚이 많으면 빠져나가는 자금도, 이자나 원금 상환이라는 자금도 점점 많아진다. 자, 이게 지금 현 상황이고, 문제는 뭐냐? 지금 부동산 상황이, 자, 이 빚 같은 경우도, 자, 결국에는 벌어서 갚을 수 있으면 되기는 하는데요. 아까 소득 감소했다고 했죠. 근데 소득도 감소했고, 물가 그거 높아져 가지고 내야 할 것도 빠듯하고, 자, 그러고 있는데 이자 비용이 지금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자가 워낙에 많이 늘어가지고 빨간불 해가지고, 자, 이거 No, God, please, no! 자, 지금 빚 감당을 못하겠다고 지금 2일 전 이런 거 보시면은 은행 갔더니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자, 고정 비용이 나가고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구매력이 지금 좋아질 수가 없다. 최악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 뭐 오른다라는 뉴스 기사 지금도 많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 오르기는커녕 이자 때문에, 이자 지금 아까 부담금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갚을 수 있으면 좀 문제가 안 되지만 쏟아지잖아요.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No! 자, 그래서 지금 구매력은커녕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전세값 올라간다. 지금 이자가 결국에는 올 하반기에 떨어져서 집값 올라갈 거다.
하는 이런 소리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결국 나보다도 더 비싸게 사주는, 구매력이 나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사주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구매력이 좋을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벌면 돼요. 돈을 벌면은 이자 문제도 해결되고 구매력도 좋아져요.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입니다. 산업통상부 자원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수출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 수출 실적이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워낙에 그 전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게 조금만 좋아져도 팍 뛰어오르잖아요. 자, 집값이 워낙에 높이 올라갔으면 조금만 문제 있어도 푹 떨어지는 것처럼 워낙에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좋다 나쁘다 지금 아직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수입 이 자료를 보면, 수입 자료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자체의 구매력이 낮아졌다, 가난해졌다, 이런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구매력이 안 좋아지면 다행인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원재료를 수입해서 이걸 가공해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수입이 감소한 게 수출에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그 부분도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할 테고요. 자, 결국에 집값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지금 집값은 제가 보건대 2017년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2018년, 자, 올해 좀 실적이 상향됐잖아요. 실적이 상향된 게 2018년 수준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또 돈 벌어놓은 게 있으면 2018년, 2019년 수준이겠지만 2022년에는 2014년 수준이었다던가 그랬다는데, 그 얘기는 지금 집값이 제 예상에는 2018년보다도 더 낮은 2017년 수준의 집값이 지금 집값의 현실적인 가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자, 사업소득도 감소했다라는 거는 업체들, 그 다음 기업들도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방증이 수출 실적 같은 게 지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디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자, 소득 감소, 이자 부담 증가, 그리고 물가로 가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 가계가 구매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구매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부동산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최종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 최종 소비자가 결국에는 실사용자다.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실사용자가 되는데, 그 실사용자 중에 가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계가 지금 구매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구매력이 늘어날 수 없는 이 상황에 부동산에 들어가면은
폭탄 돌리기에 폭탄을 내가 안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내가 투자한 시장에 돈이 들어가야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했고요. 다음에 2부 영상에서는 지금 결국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은 결국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자가 되는 부동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밑에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셔서 그 동영상이 나왔을 때 꼭 보실 수 있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폭탄을 안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꼭 부자 되십시오.